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동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동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되냐? 먼저 파동에 대한 정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파동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파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동, 한 곳에서 일어난 어떤 진동이죠. 충격이겠죠. 그것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 바로 뭐다? 파동이에요. 그럼 파동에서는 정확히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 진동이 퍼져나간다. 즉 뭐가 퍼져나간다?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에너지가 이동하는 한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 에너지는 이동하고 진동도 이동을 해요. 그런데 뭐가 이동을 안 하냐면은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바로 뭐냐면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인 매질이 나오죠. 요 얘기 좀 하고선 얘기 좀 할게요. 자, 매질이라는 것은 이런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 자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은 매질이 있어야 거의 대부분 전달이 됩니다. 대부분이죠. 자, 근데 이제 매질이 어떤 특징이 가느냐?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꼭 까먹지 마세요. 바로 뭐냐면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전달 속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어느 매질을 통과하느냐, 그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전달 속력이 다 달라요. 이거는 파동들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빛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공일 때가 제일 빨라요. 즉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기체, 액체, 고체 순서예요. 그런데 소리 같은 경우엔 반대입니다. 소리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꼭 필요한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진공에서는 아예 전달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진공에서는 절대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얘는 어디서 제일 빠르냐? 빛하고 반대로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순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소리나 뭐 빛이나 이런 것이 파동인데 파동들이 어떻다? 매질들마다 속력이 다르다는 거. 요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질은 또 뭐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절대 이동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매질이라는 건 절대 이동하지 않고 뭐만 한다? 제자리 진동밖에 하지 않는다. 자, 만약에 매질이 이동을 한다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듣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소리도 이제 파동의 한 종류인데, 그러면 만약에 매질이 직접 이동을 한 거라면은 어떻게요? 성대의 진동에 의한 그 입안에 있던 공기가 진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공기가 직접 이동했다라면 여러분도 귀에서 입냄새가 나겠지.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매질은 절대 이동한다 안 한다? 이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두 가지 꼭 까먹지 말아요.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고 매질은 절대 이동하지 않으며 제자리 진동하는 거. 알겠죠? 즉 파동이라는 것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 진동은 이동을 합니다. 알겠죠? 파동을 따라 이동을 해요. 하지만 절대 이동하지 않는 건 누구다? 매질이라는 것. 매질이라는 건 제자리 뭐만 한다? 진동만 한다는 사실. 이거 절대 까먹지 않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파동에 대한 이런 얘기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파동의 표시 방법이에요. 즉 파동이라는 거 우리가 표시를 할 거예요. 표시를 할 건데 표시를 했을 때 뭐 용어가 나와요. 파장이 뭐다, 주기가 뭐다, 진동수가 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이 얘기인데 요 그림 보면서 먼저 할게요. 자, 그림에서 보면요. 일단은 뭐예요? 지금 현재 파동이 뭐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라는 전제를 깐 겁니다. 알겠죠?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매질은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적을까요? 아래 위로 이렇게 진동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상황에 어떤 대표적인 횡판 하나를 그린 거예요. 횡판 하나를 그린 건데, 자, 이렇게 봤을 때 매질이 지금 가로축이 뭐라면 거리로 나와 있는 상태 일단은, 그 다음에 세로축은 변위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했을 때 가장 매질이 높게 진동한 요 지점, 요게 뭐다? 마루입니다. 마루. 알겠죠? 산에서 제일 높은 곳을 산마루라고 해요. 알겠죠? 그런 것처럼 제일 높은 지점 뭐라 간다? 마루. 그 다음에 가장 낮게 진동한 지점, 여기를 뭐라 한다? 골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과학 책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마루부터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부터 다음 골까지의 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파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죠? 파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파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의미적으로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옆에 적어놨는데, 바로 뭐다? 매질이 1회 진동하는 동안 파가 이동한 거리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가 이동한 거리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거를 옆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봤을 때 요거 좀 지우고 가볼게요. 지우고 다시 그릴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매질이 진동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중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원위치까지 오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이때 파동이 진행한 거리, 즉 직선거리 요만큼이 뭐란 얘기예요? 파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부터 시작했으니까 요 값을 그대로 읽어주면 요게 파장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파장이라는 것은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 거리를 볼 수도 있지만 또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파가 이동한 거리라는 것 이것도 같이 좀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파장이라는 개념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동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죠. 이렇게 똑같은 모양 한 번, 또 이렇게 똑같은 모양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뭐가 생기냐면 주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진동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세트로 좀 묶어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주기라는 것은 무엇이고 진동수라는 건 무엇이냐? 자, 보면은 주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매질이 진동한다 그랬죠. 그 매질이 진동을 하는데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그때 걸린 시간이에요. 알겠죠?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러면 지금 정의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기준을 잡아놓은 게 매질이 진동한 횟수죠. 진동한 횟수 1이라고 기준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때 걸린 시간을 알고 싶은 게 궁금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세운 게 어디로 가? 분모로 가고요. 그 다음 알고 싶은 시간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분자로 가게 돼요. 여러분도 이제 뭐 과학을 배우시면서요. 항상 어떤 정의가 나왔을 때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저기 그 뭐죠? 공식을 유도하는 것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진동한 횟수분에 걸린 시간. 즉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10초라는 시간 동안 만약에 20번 진동했다. 그러면 주기는 얼마냐라고 한다라면은 요건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진동한 횟수 10번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걸린 시간 잘못했네요. 진동한 횟수가 20번이라고 적어놓고 그죠? 20번이고요. 근데 걸린 시간이 몇 초? 10초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초가 돼요. 이게 바로 주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주기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주기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횟수는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단위가 있다? 시간에게만 단위가 있다 보니까 시간 초죠. 그래서 단위는 초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진동수. 진동수는 뭐래요? 1초라는 시간 동안 매질이 진동한 횟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1초 동안 매질 도대체 몇 번 진동했느냐? 이게 바로 진동수예요. 진동한 횟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초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세웠고요. 그때 알고 싶은 건 뭐라고 했습니까? 진동한 횟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는 어떻게 기준 세운 게 어디로 간다고 했어? 분모죠. 그래서 1초라고 기준 세운 게 시간이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그때 진동한 횟수 이게 분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럼 아까 요거 예제 하나 해놨으니까 요거 갖고 만약에 구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걸린 시간은 10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뭐라 했습니까? 진동한 횟수는 20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찐찐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만 남네요. 그래서 진동수는 2가 될 거고요.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단위는 아까 얘기했지만 횟수는 단위가 없다 그랬죠. 시간만 뭐가 있다? 초란 단위가 있다 보니까 초분의 1, 즉 세크분의 1인데 요거 지지하고 나니까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 헤르츠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요게 얼마? 2헤르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진동수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위로 다시 한번 잠깐 올라갈게요. 바로 뭐냐면 진폭이라는 얘기 있죠. 진폭. 자, 진폭이라는 건 뭐냐면은 진동한 폭이에요. 그럼 매질은 아까 얘기했지만 매질은 아까 어떻게 진동한다고? 아래 위로 이렇게 진동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래 위로 진동을 하게 되는데 아래 위로 진동하는데 이 전체가 진폭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 전체는 뭐라고 하냐면은 요게 요 전체는 뭐라고 하냐면 파고라고 합니다. 파고라고 하고요. 그거의 절반. 알겠죠? 마루부터 중심선까지 거리 또는 골에서부터 중심선까지 거리 요 절반이 있죠. 요 절반이 바로 진폭이 된다는 사실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진폭은 절반만 이야기합니다. 전체 마루부터 골까지 높이는 파고라고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잠깐 요게 얘기를 해보고 할 걸.
이거 너무 확대시켰나 보네. 자, 보면은 아까 이제 구한 거 여기 공식 있죠. 공식을 보면은 주기는 시간분의 횟수라고 했고요. 진동수는 시간분의 횟수라고 주기는 횟수분의 시간이고 진동수는 시간분의 횟수라고 했죠. 서로 어떻게 됩니까? 완벽히 역수관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주기는 진동수분의 1,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애들이 진동수분의 1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진동수를 알고 있을 때 주기를 구하는 방법이고 주기를 알고 있을 때 진동수를 구하는 방법인 거지 주기를 실제 구하는 방법 아닙니다. 주기나 진동수를 실제로 구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방법들이에요. 알겠죠? 횟수분의 시간 이게 주기고 시간분의 횟수 이게 진동수가 된다. 다시 까먹지 않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몇 개 좀 지우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지울게요. 좀 많이 지저분해져서 잠깐만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파동의 속력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파동의 속력은 뭐냐? 파동이 이제 전달된다 그랬지 아까. 파동은 전달돼요. 진동, 그러니까 매질만 이동을 안 하는 거지 진동은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그 이동하는 빠르기 그게 바로 뭐다? 파동의 속력입니다. 그러면 속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 속력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분의 거리죠. 그럼 여기서 시간 개념 갖고 있는 게 누구냐 봤더니만 시간 개념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주기죠. 그 다음에 거리의 개념 갖고 있는 게 누구냐 했더니 얘가 바로 파장이 거리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기준도 똑같아요. 매질이 한 번 진동한다라는 기준과 여기도 마찬가지 매질이 한 번 진동한다라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쓸 수 있어요. 어떻게요? 주기분의 파장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하고 또 이걸 바꿔주면 파장 곱하기 주기분의 1이기 때문에 또 주기분의 1은 또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아까? 진동수죠.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도 구할 수 있다. 요 사실 까먹지 않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파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만 쭈루루룩 한 거예요. 알겠죠? 쭈루룩 한 건데 이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좀 밑에서 정리할 건데 조금 기네요. 그래서 끊고선 하도록 하겠고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요 얘기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요 얘기까지 한 다음에 끊고 그래프라든지 무엇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할게. 자,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림 이제 요게 굉장히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 하나인데 가로축이 거리로 나와 있고요. 세로축이 변위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이제 까만색 그 선 보이죠? 까만색. 요 까만색 선을 봤을 때 자, 요 까만색 선을 봤을 때 까만색 선 아이고 잠깐만요. 안 지워지냐? 됐다. 까만색 선을 봤을 때 요게 맨 처음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A점, B점, C점, D점에 매질을 줍니다. 알겠죠? 일정한 점을 줘요. 그 다음에 얘가 다음 순간 어느 방향으로 매질이 이동을 할까요? 이렇게 묻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파동의 진행 방향이 분명히 주어질 거고요. 알겠죠?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요 까만색 모양의 파동을요. 옆으로 살짝 옮긴 그림. 알겠죠? 옆으로 살짝 옮긴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금 내가 그려놨듯이 파란색 모양의 그림이 됩니다. 알겠죠? 그럼 파란색 모양의 그림이 될 거니까 매질은 어떻게 한다? 파동을 따라 이동한다, 한다, 이동하지 않는다라 했죠. 즉 제자리 진동만 달했으니까 아래 아니면 위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점은 어떻게 해요? 다음 순간 아래로 내려와야지 파란색 위에 점이 되겠죠. B 같은 경우에 올라와야지 파란색 위에 점이 될 거고 C도 올라와야 되겠고 D는 내려가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순간 매질의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학교 시험 출제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파동에서 전반적으로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을 해석하는 거 여기 잠깐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거 어떤 식으로 해석하게 되느냐 요거는 끊고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